실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AI, 흔히 말해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기술,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4차 산업의 중심이 될 대한상공회의소 인재개발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코튼파트너스 대표 김현빈입니다. 5년 전 세계의 대결이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다들 기억하시나요? 요즘 식당에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서빙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굳이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길을 묻거나 연락처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인공지능은 우리 주변에 마치 공기와도 같이 퍼져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 미래를 대비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과 같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 양성 전문 기관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진행 중이고요. 몰라서는 안 되는 기술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총 2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I와 AI 기술, 지능과 인공지능, 그리고 AI와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라고 불리는 이 대결은요, 1946년 에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로 사람의 지능이 하는 생각, 사고, 인지, 지각 등을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1997년에는요,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요, 세계 최고 체스 챔피언을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둑 분야는요, 인공지능이 좀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되고 있었었는데요. 자, 이때 구글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장을 보내게 되죠. 사실 이 대결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4대1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 대결 이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구글의 CEO 에릭 슈민 회장은요, 누가 이기던 간에 인간의 승리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알파고가 승리하고 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화에서나 보거나 아니면 정말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그런 승리를 보고서 정말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인공지능의 성능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구글은 이것으로 자사의 인공지능을 멋지게 마케팅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에요, UN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스타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UN 무대에선 AI 로봇 소피아라는 로봇입니다. 이 AI 로봇은요, 인류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발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홍콩의 AI 로봇 제조사인 펜슨 로보틱스에서 만든 AI 로봇입니다. 더욱이 보시다시피 사람의 외모를 지니고 있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이끌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래 도시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마도 시민권을 부여받은 최초의 AI 로봇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는데 지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능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지적인 능력과 학습 능력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이라고 발달 심리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그 지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로 유명한 데이비드 웩슬러 교수는 유목적적으로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또 다른 학자인 LM 터머는 추상적 사상을 다루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지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및 인지적 반응을 나타내는 개체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능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면 정말 지능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다른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모든 생물체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기 위해서 또는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자, 그럼 인공지능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인공지능은요, 정보통신 분야에서는요,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보통 그 학습이라든가 추리, 적응,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공지능은 자연 언어를 이해한다든지 음성을 번역한다든지 또는 로봇공학에서도 쓰이고요. 인공시각이라든지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같은 인지과학에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을 했을까요? AI라는 말은 1956년에 다트머스 대학의 존 메카시 교수에 의해서 다트머스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요, 이 존 메카시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AI를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인간의 행위를 기계가 대신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쉽게 사용하는 전자기상기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에서 어떠한 시스템이 프로그램화돼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AI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AI란 좁은 의미의 AI는요, 딥러닝,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간의 행위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공신경망은요, 여러분들 우리 뇌는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는 뇌의 구조를 본따서 만든 것으로 딥러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 머신러닝, 딥러닝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정의를 내렸었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자동화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신러닝은 무엇일까요? 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은요, 명시적으로 규칙을 딱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패턴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는 개라든가 고양이를 구분할 때 컴퓨터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은 개의 특징을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는 뾰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다리는 4개라든지 털이 있고 그다음에 짖는다든지. 자, 그 다음에 개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 특징, 입력된 특징에 의해서 AI가 개를 구분하는 거죠. 하지만 다리가 4개고 귀가 뾰족한 게 다만 개일까요? 고양이도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신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자, 그러한 규칙을 우리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패턴, 공통적인 규칙 같은 것을 스스로 학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알파고에서도 딥러닝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인공신경만 기반의 모델로서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특징 추출 및 판단까지 기계가 한 번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인간의 지능과 가까워지고요, 좀 더 똑똑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일반 딥러닝과의 차이는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데이터화해서 엑셀이라든가 그런 표에 일률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값을 입력해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진열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 그 물건 같은 것들을 진열을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물품부터 시작해서 양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수량에 관련된 것들을 입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것 그 자체로, 아니면 사람이면 사람 그 자체로 그것을 모두 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음성이라든가 텍스트 문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빅데이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왓슨이 증기기관을 발명을 했죠. 자, 증기기관은 석탄을 재료로 해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요, 동력의 혁신을 가져와서 사람이라든지 말이 하는 힘에 관한 일을 기계가 대신했던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AI는 데이터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AI 기반에서는요,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특히 요즘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 양에 관한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인공지능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AI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